네, 안녕하세요. 모카 김한영입니다. 기아차에서 드디어 엠블럼을 교체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. 와, 이런 기사가 났어요. 엠블럼이 바뀐다. 잠깐만, 기사가 약간 좀 센데요? 뭔가 언짢으신 게 있는 것 같은 기사인데 댓글 보니까 일할 줄 알았다 뭐 이런 거예요. 그리고 PD님은 왜 이렇게 너무 실망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. 이 사진은 기사 본문과 아무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. 아니, 아무 관계 없다고 하긴 좀 그런가? 엠블럼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. 근데 이건 인터넷에서 파는 싸구려 엠블럼입니다. 가격은 22,000원. 그러니까 이게 이 가짜 엠블럼을 파는 건데요, 기아차 엠블럼에 비해서 지금 퀄리티가 훨씬 나빠요. 미적 감각으로 봐도 이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이게 인간적으로 이 엠블럼 사다가 교체하신 분이 지금 기아차 엠블럼 갖고 뭐라 그러시면 안 된다 이제. 자, 그러면 진짜 엠블럼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죠. 네, 지금쯤 아마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. 처음 공개됐을 때 제네바 모터쇼였잖아요. 그때 공개됐던 기아차 컨셉트카 이매진 바이 기아, 이거 공개할 때 이 엠블럼이 거기 붙어 있었죠.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이 엠블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누가 이 엠블럼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엠블럼 디자인한 디자이너를 인터뷰하고, 이게 누굽니까 도대체? 누구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 이 엠블럼을 보셨다면 이 영상을 보신 거예요, 그죠? 아이고, 리뷰 진짜 잘하네 이 양반. 생긴 건 잘생겨갖고. 네, 그럼 기아차의 새로운 엠블럼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보면요,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네요. 킨 사이다처럼 보인다고? 킨 사이다 질처럼 보인다 이런 분도 계세요. 아니, 당연히 그림이 있어야지, 어떻게 글씨 3개 박아놓고 이걸 무슨 엠블럼이라고 하냐 이러는데, 제가 여기 그레고리 기욤하고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. 아니, 세상에 글씨만 쓴 걸 엠블럼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네, 뭐 당연히 엠블럼이라고 하네요. 아니, 뭐 현대차 기아차 월급 받으면서 아이, 이건 이따위 걸 엠블럼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, 당연히. 그런데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렇게 글씨만 갖고 엠블럼을 가는 거 오히려 멋진 시도, 도전적인 과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. 그래서 피터 슈라이어도 그렇고 새로운 유럽 디자인 총괄도 아주 멋진 챌린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니, 전 잘 몰라요. 사실 제가 뭘 알겠어요. 전 모르겠는데 세계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아니, 원래 이 정도 하는 거 맞거든 이러니까 아, 그러시군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되네요. 네, 글씨만 갖고 엠블럼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들 꽤 있습니다. 지프 있죠, 랜드로버도 있어요, 다찌, 닛산, 포드 뭐 이렇습니다. 지프 써놓으면 와, 멋있네. 와, 엠블럼 역시 랜드로버 써있어요. 다찌, 와, 오, 닛산 엠블럼 바뀌니까 더 멋있네. 포드, 와, 역시 적사와 전통의 기아, 아이고야, 내 눈,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네, 사실 최근 엠블럼들이 많이 바뀌는 추세죠. 기존 100년간 엠블럼, 화석연료 자동차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엠블럼이었다면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.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렸다.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새롭게 엠블럼을 바꾸는 겁니다. 과거의 거 그냥 낡은 거니까 걔네들하고 우린 달라. 우린 낡은 회사가 아니라 참신하고 정말 새롭고 미래를 뻗어나가는 회사야,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. 그러면 그동안은 엠블럼을 왜 갖고 있었냐? 저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 회사들하고 우리는 잽이한데, 우린 전통이 정말 오래됐고, 야, 내가 100년을 차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겠냐?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이제는 100년 동안 차를 만들었던 너네들 차는 타고 싶지 않아,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. 근데 또 과거 엠블럼이 훨씬 더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. 훨씬 더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. 그러면 메르세데스 벤츠 엠블럼은 무슨 뜻이에요? 별? 뭐 반은 맞아요. 근데 벤츠 엠블럼 자세히 본 적 있어요? 벤츠 엠블럼은 별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. 원형이 있죠. 원형이 그냥 테두리가 아니에요. 벤츠 보닛 앞에 있는 그 엠블럼을 자세히 보면 월계수죠, 월계수. 가운데 이 세 꼭지 별은 메르세데스를 갖고 있었던 다임러의 상징이었고요, 가장자리에 있는 월계수는 칼 벤츠의 상징이었죠. 그러니까 양쪽 회사의 상징 두 개를 합쳐서 메르세데스 벤츠 엠블럼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상징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100년 전 얘기입니다, 저 배지는. 그럼 BMW 엠블럼은 무슨 뜻이에요? 항공기라고? BMW 엠블럼이 항공기다라는 건 그냥 틀린 겁니다. BMW 홈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딱 써놨어. 우리 엠블럼은 항공기 엠블럼이 아닙니다. 그 오해가 왜 생겼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는 게 이렇게 쭉 이만큼 써 있습니다. BMW가 사실 비행기 엔진도 만들었는데, 근데 전쟁에 참가하면서 전투기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BMW는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게 금지됐습니다. 못 만들다가 다시 항공기 엔진을 만들게 됐다는 걸 기념하면서 이제 BMW가 항공기 엔진도 만들어요 하면서 BMW 엠블럼을
항공기에다가 이렇게 앞에다 붙인 이런 광고를 한번 내놓은 적이 있어요. 그것도 항공박람회에서. 그때 한번 그렇게 썼는데 그게 되게 이미지가 강했는지 저 BMW 엠블럼 저거 항공기 프로펠러구만 이렇게 착각하게 된 거예요. 전혀 아닙니다. 그러면 그 엠블럼은 뭐냐? 파란색, 흰색. 이건 하늘의 파란색과 구름이에요? 아닙니다. BMW가 뭡니까? 바이에르시에 모터렌 베르케. 바이에른 주의 엔진 공장이라는 뜻이에요. 보령 미션 이런 거 있잖아요. 보령 미션이라는 게 회사 이름은 아니잖아. 보령에서 생산하는 미션이잖아. 그런 것처럼 BMW도 그냥 바이에른 주에 있는 엔진 공장 이런 뜻이에요.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파란색은 뭐냐면 바이에른 주의 주 깃발입니다. 별다른 의미 없어요. 우리 이 동네에서 만들었어. 우리 주의 특산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. 그럼 포르쉐 엠블럼은 포르쉐가 있는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문장이에요.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막 했을 거잖아요. 전쟁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? 깃발이 필요하죠. 그 깃발에 뭘 써요? 문양을 써야 돼요. 슈투트가르트도 하나의 지역이었고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깃발이 있습니다. 그 슈투트가르트의 깃발에 있는 문장이 말이에요. 말을 포르쉐에 썼는데 그 말이 어디 또 있어요? 페라리에도 있어요.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. 왜 같은 말이냐면 독일의 전쟁을 할 때 그 슈투트가르트의 그 문양을 비행기에다 새겼었어. 새겼던 걸 가지고서 전투기가 날아가는 거를 이태리에서 격추를 시켜서 그걸 격추시킨 걸 기념해서 야 우리가 격추시켰다. 저 말 가져오자. 그래서 말을 문양으로 쓴 거예요. 그래서 페라리의 말하고 포르쉐의 말이 같은 말입니다. 그러면 제네시스 엠블럼은 날개? 우리는 벤틀리. 뜻을 나중에 붙이니까 그렇지 사실 뭐 대단한 뜻도 없습니다. 다 과거의 향수예요. 다 지난 거고 미래에 어떤 걸 만들겠다 이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걸 유지하는 거 아니라 새로운 거 만들겠다 이런 게 당연하죠. 그리고 옛날에는 엠블럼이라는 것 자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반짝거릴 수밖에 없었어요. 빛이 막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. 주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.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서 빛을 낼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. 근데 바뀌는 엠블럼들 한번 볼까요? 닛산, 아우디, 폭스바겐, BMW 뭐 보면은 뭔가 이상하죠. 좀 단순하고 심플하고 뭐 그냥 밋밋해. 옛날에 우리가 봤던 디자인들 보면 다 뭔가 입체적이고 고급스럽고 막 멋있고 막 이랬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애들이 색칠 공부에다 그냥 색칠한 것 같이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게 뭔가 싶죠. 사실 아이폰 같은 거 보면 아이콘이 과거에는 굉장히 멋있었어요. 뭔가 이렇게 우드 느낌도 나고 뭐 입체적이기도 하고 실제 물건 같은 느낌 이렇게 주려고 했잖아요. 내가 그리라 그러면 저렇게 절대 못 그릴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아주 심플하죠. 그냥 동그라미하고 그냥 칠하면 끝이야. 나도 그리겠네 씨.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과거에 이 입체적이고 좀 사실적이고 이런 걸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. 우리가 이 IT의 어떤 그래픽을 이해하기 되게 힘들잖아요. 도대체 이게 어떤 기능일까? 사실 이런 기능은 실제로는 이런 기능이란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전화기를 실제 전화기처럼 보이게 해야 사람들이 그 아이콘을 보고 이게 전화 기능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됐는데 요즘 디자인은 뭐라고 하죠? 요즘 디자인은 플랫 디자인이라고 하죠. 그래서 디자인을 평평하게 그냥 완전 미니멀리즘으로 사람들이 그 인식을 이미 하고 있는 거야. 아이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콘이 단순화돼서 대충 전화스럽게만 핵심만 딱 짚어서 보여주면 그게 그냥 전화기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죠. 꼭 전화기 같이 생기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만 더 시인성이 좋고 다른 복잡한 것들과 섞여 있어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죠. 앞으로는 이제 이 디자인에서 약간 돌아와서 머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. 크롬 아이콘 보면 과거에는 완전히 단순했다가 이제는 약간의 입체감 이런 게 약간 다시 생기잖아요. 이런 디자인 시대인데 기아차나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그거보다 조금씩 지금 뒤지고 있거든요.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 자동차들이 이제는 다 전동화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맞춰서 로고도 같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불이 켜지는 시대잖아요. 기존의 3D 엠블럼은 뭐 시인성, 직관성 이런 게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2D로 만들면서 면, 선 이런 걸 좀 간결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새로 적용될 기아 자동차 로고는 10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. 10월 달에 무슨 차가 나오긴 한다는 얘기겠지. 친환경 차겠죠. 여튼 모든 차가 한 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신차부터 바뀌는 겁니다. 그렇지만 기아차 매장 뭐 하다못해 무슨 봉투, 인쇄물, 뭐 POP물 뭐 다 바뀌니까
사실 이것도 수천억 원이 넘게 드는, 어쩌면 수조 원까지 들 수 있는 프로젝트일 것 같기는 합니다. 사실 기아차 엠블럼 여러 번 바뀌었는데 괜찮은 것도 은근히 있었어요.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자전거 회사였다는 거 다 아시죠?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? 아니야. 그때는 거의 엄복동이 막 자전거 훔쳐가던 그 시절이에요. 그 시절을 어떻게 알아. 아무튼 그때 기아차 엠블럼이 이거였습니다. 이 엠블럼 본 사람 있나? 거의 아마 못 봤을걸요? 그러면 이 엠블럼을 본 사람 있나? 이 초록색 엠블럼이요? 아니 이건 요즘 나와도 이건 넘어갔다 이럴 수 있는 엠블럼인 것 같아요. 이 20주년 기념 엠블럼이라고 하는데 기억 이응, 야 기억 이응? 요즘 분위기가 살짝 나기도 하고 자동차 회사 분위기는 전혀 아니기도 하고 다음 엠블럼으로 이렇게 내놔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엠블럼부터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이 엠블럼이 기억나면 삼촌이야, 그죠? 기아차 프라이드에 장착됐던 엠블럼인데 그때는 공장에서 굴뚝에서 막 뭐 연기가 나오고 이런 걸 굉장히 좋게 봤어요. 되게 성실하고 막 우리는 살아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. 요즘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엠블럼이죠. 저는 이 엠블럼이 가장 좋았는데요. K자가 있고 이 검정 테두리, 지금 봐도 괜찮네요. 이게 카렌스, 카니발2, 옵티마 이렇게 쓰였었거든요. 버스에도 되게 많이 쓰였고 버스엔 이만한 게 붙었지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BMW 베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사실 좀 베낀 것 같아요, 그죠? 네, 이 엠블럼이 현대차에 인수되면서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좀 다르게 해보자 하면서 나왔는데 다시 타운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. 왜냐면 배지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그때 당시 대유행했어요. 아니 자동차 브랜드가 여러 개 있는데 각자가 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. 그러니까 저 회사 차를 사와서 여기다 배지만 다시 붙여. 이글 텔런이나 아니면 뭐 이클립스 같은 차도 그랬고 뭐 그런 배지만 붙이는 차들이 꽤 있었어요. 현대차나 기아차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기아 카니발, 기아 카니발을 미국에서 팔 때는 뭐 세도나라고도 좀 팔았지만 그 미니밴이 그때 너무 유행했어. 딜러들이 현대차에 미니밴을 내놔라 이러니까 기아차를 그대로 가져다가 배지를 그대로 붙여서 앙투라지라는 이름으로 팔았어요.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? 네, 어쨌든 엠블럼을 바꾸는 거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당연히 바뀌겠죠. 그런데 엠블럼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동차의 기술, 품질, 그리고 진정 미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 하는 계획이겠죠. 그런 것들 모두가 잘 되고 단순히 모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가치라든지 미래에 대한 계획도 훨씬 더 나아져서 소비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아 엠블럼 출시되면요 소렌토 엠블럼을 네, 소렌토 엠블럼 새로운 엠블럼을 바꿀 수 있나? 근데 바뀌기 힘들지 않을까요? 테두리가 없지 않을까요? 새 엠블럼에? 그 엠블럼에 타원이 있었던 이유 자체가 현대차랑 기아차가 배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타원의 R값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거든요. 그냥 바꿔붙일 수 있게. 근데 새로운 기아 엠블럼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여기 타원이 없을 것 같아요.